네, 안녕하세요. 다원수학의 김대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강서구 1학년 학생들 2학기 중간고사가 끝이 나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거 시험지를 분석한 걸 토대로 이제 시험지에서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2학기 기말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기가 좀 늦는데 그 이유는 제가 시험지를 아무리 보고 분석을 하면 할수록 할 얘기가 많진 않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냥 진짜 딱 예상한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제가 1학기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분석 영상을 찍고 그걸 토대로 2학기 내신 대비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시험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다 라고 예상을 한 영상이 예전에 걸 찾아보면 있는데 거기에서 예상한 거랑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총평을 먼저 해볼 거예요. 총평을 먼저 해보면 큰 틀은 바뀌질 않았죠. 객관식 21랑 서술형 3문제가 나온 거는 변하지 않았고 서술형 3문제의 배점이 888점, 총 24점으로 높다는 거는 여전히 유지가 됐고 그리고 시험 시간도 60분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번 시험의 등급 컷을 좀 살펴보면 1등급 컷이 아마 90점 중반 정도에서 끊길 것 같은데 컷이 굉장히 높죠. 1학기 때는 그래도 80점 후반에서 끊겼었던 기억인데 컷이 평소에 강서구 시험에 비하면 굉장히 컷이 높은 상태예요. 그게 시험이 좀 쉬웠어요, 사실. 세 번째 섹션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마 잘하는 학생들,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점수가 90점 한 후반, 중후반에 되게 몰려있을 거고 이제 실력이 조금 상위권, 최상위권에는 못 미치는 친구들은 시험이 아무리 쉬웠다 한들 점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뭐 오르지 못하고 사실 떨어진 친구들도 여러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게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학기 때 영상을 찍으면서 2학기 이제 중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사실 실수를 잡아야 한다 였거든요. 물론 강서구는 이때까지 실수 유발하는 문제를 너무 많이 냈어요. 더럽게. 근데 2학기 중간고사는 단원이 집합 명제 함수다. 그 중에서 집합 명제 단원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를 엄청 많이 낼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냈어요. 그런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을 집합 명제에서 낼 거고 아마 고난도,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 같은 거는 함수 파트에서 분명히 낼 거다. 그래서 그걸 알면서 공부를 하라 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저번 영상에서 그거랑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문항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번 실제 중간고사 시험지에 3번 그리고 7번 뒤로 넘어가서 8번, 16번인데 이 문제들의 공통점이 옳은 것의 개수를 묻고 있는 문제라는 소리죠. 지금처럼 뭐 기억부터 리을, 기억부터 미음까지 문제를 주어놓고 보통 일반적인 건 이거죠.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 뭐 기억, 아니면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선지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데 강서구는 그런 문제는 잘 안 내고 이렇게 옳은 것의 개수를 묻는 문제를 낸다는 게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심지어 16번을 제외하고서는 3번, 7번, 8번 문항수가 초반부에 좀 몰려있죠. 실제로 강서구 시험지가 최근 큰 특징이 1번부터 10번까지는 되게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문제들 중에서 3번, 7번, 8번 문제에서 옳은 것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제가 매번 강조를 했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진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도 시험 시간에는 분명히 떨리잖아요. 근데 그 떨림으로 인해서 실수를 했다? 그 실수를 해서 얻어낸 결과값도 무조건 선지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학생들은 그걸 맞나 보네 하고 찍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초반부에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이렇게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 3문제를 얼마나 잘 넘어갔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점수가 좀 판가름이 났을 것 같고 그 다음 개수를 묻는 문제 마지막 16번 같은 거는 보면 제가 좀 출제를 찾아보니까 경찰대 기출문제더라고요. 근데 2004년인가? 되게 옛날 경찰대 문제를 그대로 낸 거였어요. 물론 그 문제를 굳이 안 풀어봤다고 한들 이거를 못 푸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표현만 좀 독특하다 뿐이지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전에 안 풀어봤어도 충분히 학생들이 풀어낼 수 있을 만한 문제인데 옳은 것의 개수를 물으면서 실수를 유발을 했고 시험 시간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풀어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까지가 실수 유발하는 문제들
었고 이제 이 다음은 킬러 문제들을 볼 거예요. 객관식에서 서술형은 언제나 그래도 평이하게 나오고요. 너무 쉽게 나왔고 그건 24점을 다 챙겨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객관식에서 마지막 두 문제를 살펴볼 건데 20번, 21번이에요. 그 중에서 또 요즘 강서고의 특징이 21번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는 약간 모의고사틱한 문제들을 낸다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그대로 변형한 문제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모의고사 유형에 맞춘 문제들을 내기도 하는데 21번은요. 그 앞에 있는 20번은요. 굉장히 특이한 문제들을 내요. 사실 옛날에 뭐 한 3, 4년 전만 해도 강서고는 특이한 문제들이 엄청 많았죠, 시험에.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걸 좀 줄이고 객관식에서 21번 앞에 있는 객관식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문제로 엄청 특이한 문제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보면 뭐 되게 특이한 독특한 유형의 문제예요. 아마 학생들이 이 문제를 이런 비슷한 문제를 평소에 풀어봤을 리는 없을 만한 문제고 제가 출제를 얘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KMO라고 올림피아드 문제 중에 하나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옛날 거긴 했는데 독특한 유형의 킬러 문제였어요. 근데 21번을 설명을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사실 이 문제를 틀린다 한들 1등급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21번은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21번이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일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었겠죠. 어떤 학생들한테는. 근데 분명히 얘는 뚜렷한 출처를 사실 제가 찾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틱한 문제예요. 평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냐 변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이라면 아, 그 문제구나 하고 너무나 유형틱한 문제를 냈다라는 게 21번입니다. 이때까지랑 똑같았어요. 1학기 중간도 기말도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는 모의고사를 변형한 모의고사 유형에 맞춘 문제들을 냈고 이번 2학기 중간까지도 그렇게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험 대비를 하면서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은 이 문제는 무리 없이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요 앞에 설명드린 거죠. 20번을 빼고서는 다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맞추고 20번을 틀린다 한들 1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엄청 독특하고 평소에 뭐 올림피아드 문제까지 많이 풀어보기가 좀 힘들긴 하잖아요. 되게 최상위권 학생들 제외하고는. 네, 그런 학생들이라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었겠지만 이런 문제를 틀려도 나머지 문제에서 실수를 안 하고 다 잘 맞췄다면 1등급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걸 토대로 이제 그러면 제일 궁금해 하실 게 그래서 기말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를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1학기 때도 말을 했던 건데 일단 전략적으로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이번 중간고사 시험 점수를 바탕으로 비단 점수만이 아니고 이제 틀린 문제들을 바탕으로 어떤 걸 틀렸는지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실수 유발하는 문제들을 좀 잘 못 넘어가서 거기서 많이 틀렸어 하면 그런 문제들을 당연히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죠. 그런 학생들이라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킬러 문제들은 일단 제쳐두고 킬러 문제까지 가기 전에 있는 문제들을 다 맞추는 연습이 먼저예요. 사실 킬러 문제 20번, 21번 제외하고 다 맞추더라도 3등급은 무난하게 뜨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엄청 많이 했던 실수 유발 문제를 못 넘겼던 친구들이라면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는 그런 실수 유발 문제들과 비슷한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제일 먼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는 실수 유발 문제들은 잘 넘겼어. 근데 고난도 킬러 문제들 20번, 21번은 손도 못 대겠더라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모의고사 기출들을 풀어보는 겁니다. 모의고사 변형과 기출들을 풀어보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학기 기말고사죠. 이제 단원이 유리함수, 무리함수, 경우의 수예요. 아마 100%라고도 저는 보는데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는 모의고사 변형이 들어갈 건데 거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문제는 되게 독특한 문제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는 사실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앞에 나오는 실수 유발 문제들은 경우의 수 단원에서 분명히 출제가 많이 될 거고 객관식 제일 마지막 모의고사 변형은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출제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되게 독특한 문제 20번은 어떤 단어에서 출제될지는 모르겠으나 1등급에는 영향이 없다. 라는 걸 바탕으로 이제 실수 유발 문제들을 잘 넘어갔던 친구들이라면 객관식 마지막 킬러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그에 맞춘 변형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모의고사 틱한 문제들을 잘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먼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의고사 킬러까지 난 잘 풀렸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목표가 20번을 맞추는 거겠죠. 20번을 맞추려면
사실 되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 뭐 경시대 문제들, 경찰대 문제들, 사관학교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런 걸 푸는 학생들은 진짜 최상위권 학생들만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친구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단계, 실수 유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킬러를 맞추기 위해서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는 연습을 한다 라는 게 아마 기말 대비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그렇듯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강속고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한 이제 좀 오바를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안에 끊어야 돼요. 오바가 아니겠네요. 10분에서 15분 안에 끊고 이제 뒤에 있는 좀 킬러 문제들을 시간을 많이 썼고, 서술형에선 절대 감점을 당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를 하려면 평소에 강속고의 시험 유형에 맞춘 모의고사 시험 문제들, 강속고 시험 문제에 맞춘 모의 시험지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할 거예요. 저희 반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강속고 반에서는 그런 연습들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학생들한테 실수 유발 문제들을 많이 던져주고 모의고사 틱한 문제들도 위주로 되게 많이 풀어본다. 그리고 심지어 걔네들을 잘 푸는 학생들한테는 추가로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들이 지급된다 라는 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제 이 영상이 기말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훈이었습니다.